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공매도 10조 원 시대, 공매도 10조 원 시대에 공매도 어떻게 하면 좀 역이용해볼까? 약간 역발상적인 공매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를 해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를 해보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공매도가 5월 3일날 부활을 했죠. 부활을 했고, 물론 부활하지 않았어도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계속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공매도가 제대로 부활을 했고, 5월 3일날. 그런 가운데서 공매도 누적 거래 대금이 벌써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다. 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뭐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뭐 순수하게 공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냥 해지적인 포지션으로 특히나 그리고 또 환율적인 것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10조 원 돌파했다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또 인상적인 게 여기 표에 보시면 어제 이제 공매도 금액이 이제 6천억이 넘는 금액이 발생했다. 어제 외국인이 어 매도한 금액이 6천억이 안 넘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고 또 어딘가에서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때렸다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업신룰이라는 게 있긴 하니까. 어쨌든 뭐 업신룰 뭐 무력화 시키려면 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 이렇게 는 이제 밑에 호가로 매도를 못 하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매도가 체결되면 뭐 다른 쪽 물량으로 때려서 기존에 잡고 있던 물량 때려서 밑으로 끌어내려 버릴 수가 있긴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던 하루였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 누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5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5월에 뭐 공매도 부활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좀 계속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뭐 시장의 적응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하여튼 몇 달간은 이제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언론에서는 뭐 공매도에 영향 없다라고까지도 표현하면서 기사들이 나오지만 하여튼 뭐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적응은 분명 몇 개월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최근에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는 공매도가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이 공매도를 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공매도가 발생하고 떨어졌으니까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구조이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진 폭이 크다면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공매도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지 않을까 환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좀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저도 그러한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겠고 공매도가 막 쳐져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공매도 이론적인 게 아니라 뭐 현실적인 거죠.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수익은 최대는 이제 100%고 손실은 무한대인 그런 구조잖아요. 뭐 주식은 매수 포지션 같은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뭐 100%가 한정적인 건데 그런 가운데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공매도에 친 부분이 손실이 포지션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뭐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 탄력이 오히려 덩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 공매도가 부활한 거기 때문에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이죠.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최근에 대표적으로 GS 리테일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공매도 부활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있었고 뭐 개별적인 뭐 악재성 이야기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이면에는 보시면 공매도 추이를 좀 보면 공매도가 이게 보시면 거래량 대비해서 두 자릿수 비중에 계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주가가 살짝 오르니까 이게 뭐 청산성으로 매수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뭐 기대감을 갖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겠냐라고도, 물론 이때 뭐 유통업계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해서도 이슈 부각이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또 JYP도 실적이 뭐 잘 나온 부분이 있었죠. 보시면 여기서도 뭐, 여기 뭐, JYP는 뭐 두 자릿수로 크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여기 첫날은 10% 넘게 거래량 대비해서 발생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하락하다가 쫙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수익이 났을 수야 있겠지만, 약간 몰살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 공매도 이게 순위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게 시간이 조금 뭐 장 마감하고 시간이 좀 집계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지 정확한데, 그래서 요걸로 뭐 당일날 이제 공매도가 많이 된 부분은 뭐 거래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량으로 볼 수도, 공매도 량으로 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데, 어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뭐, 숫자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 공매도가 많이 있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약간 추정적인 금액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발생하는 종목을, 많이 발생하는 종목을 피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무턱대고 공매도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매수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게, 최근에 뭐 CGN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CGN 볼까요? CGN 같은 경우 공매도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쭉 두 자릿수 공매도가 발생하는 가운데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공매도 많이 발생하니까 조만간 오르겠지, 이 발상은 좀 안 되겠고, 어느 정도 차트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차트와 또 추가로 뭐 이슈적인 측면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좀 관심 종목을 좀 몇 개를 뽑아 보긴 했는데, 어떻게 좀 뭐 움직일지 여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오뚜기를 좀 뽑아왔어요. 오뚜기 저는 오뚜기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3일날 여기 뭐 애초에, 근데 오뚜기는 거래량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뭐 덩치도 좀 이렇게 절대적인 가격도, 거래되는 가격도 크다 보니까 사람들 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뭐 거래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최근에는 좀 개인의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외국인이 공매도 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뭐 거래 보시면 하루 거래가 15,000주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단순하게 여기 누적 공매도량이라고 해서 뭐 기간을 다시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누적 공매도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히긴 하는데, 이게 결국에 결과치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이야기 드렸듯이 공매도가 이제 환매수 쇼커베이 들어오면서 탄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발생하고 공매도가 청산성 매수가 들어왔다고 쳐요. 청산성 매수가 들어오고 탄력이 발생했어도 주가가 당일날 그 이상 공매도 때리면 이 누적 공매도량에선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 부분은 너무 조금 물론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지만, 너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고, 기본적으로 이 비율을 많이 보자라고 볼 수 있겠으며, 보시면 여기는 뭐 60% 넘게 진행이 됐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런 가운데 뭐 계속적으로 개인이 사들이는 가운데 뭐 외국인 공매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두 자릿수 이렇게 매매 비중이 이제 두 자릿수로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점이 높아진다든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 약간 지금 22이동평선 밑에 있지만 만약에 22이동평선 올라타 준다든지, 오뚜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좀 뭐 장 초반에 매수세가 조금 뭐 많이 평소보다 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매수가 뭐 체결장에서도 뭐 빨간색 많이 보이면서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조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조금 뭐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물론 그 기대감 갖고 매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죠. 공매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으며, 또 한 종목 더 보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5일 이동평선을 지켜주는 식으로 음봉이, 물론 여기 20일 이동평선 저항 걸리고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10일과 5일 이동평선 밑으로 깔고 있으면서 종가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매도가 굉장해요. 굉장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매도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 데 친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살짝 뭔가 뭐 이슈가 발생하면서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준다면 장중에 장 마감 후에는 이제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이 늘어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중에 환매수성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이런 종목들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겠냐. 이게 만약에 그런 탄력적인 흐름이 안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 계속 발생하면서 시즌처럼 주구장창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하단 라인은 확실하게 단단하게 잡고 스탑로스 잡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탑로스라는 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손절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나는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덤벼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서 매수하고 설정을 한 다음에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깨지면은 짧게 손절로 컷하는 거고,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손실 한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4%다, 뭐 아니면 뭐 2%다, 뭐 그런 식으로 손절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서 그래 놓고선 이제 그게 깨지지 않는다면 장중에 이렇게 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서, 장중에 그런 수익에, 물론 그런 스탑로스를 설정한 데 있어서 수익에 대해서도 좀 설정해 놓으면 더욱더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또 한 종목 더 보면 바로 이마트도 보시면 두 자릿수 당일 거래량 대비해서 두 자릿수 매매 비중이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상당히 발생했었다라고 볼 수가. 어제는 또 20%대 27%의 공매도가 발생했는데 양봉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양봉 종가 근처에서 공매도를 많이 쳤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양봉이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주가의 하락을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는 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뭐 그렇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10%가 좀 채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약간 5일 이동평선을 지지해주고 튕겨준다면 한번 여기 라인 여기 16만원 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단기적인 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당연히 하단을 잡는다면 요 정도 라인, 뭐 결국에 최근 저점이라든지 어제의 저가 라인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선정했을 때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가장 좀 베스트한 흐름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발생했고, 여기는 중간에 좀 덜 발생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움직였을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보시면 이게 날짜가 6일이거든요. 6일 여기고, 이날도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긴 했어요. 많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때는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불가가 돼가지고 이제 공매도 금지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없었고, 이날 4일은.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다음날 공매도가 여기서 어쨌든 발생하긴 했지만, 두 자릿수는 발생하지 않고, 양봉 이후에 쭉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었다. 그래서 가장 뭐 강력했던 흐름이 나왔던 예시들이라면 신풍제약, 뭐 GS 리테일, JYP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약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뚜기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마트도 그러한 이번 주 내에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역발상적으로 조금 관심이 가는 상황의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항상 이게 어쨌든 마켓 전체에서 외국인이 는 기관이 더 팔고 있는데 그 파는 주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뭐 주목을 해봐야겠고, 또 반대로도 이제 공매도가 많이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목은 어쨌든 하단만 뭐 잘 방어를 해놓고 접근을 한다면 역으로서 환매수성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장중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온 매수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저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입니다.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해드릴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